네, 오늘은 진사공망 중에서 무술일주에 대해서 할 차례다, 그죠? 방향이 영 아니네. 네, 모르겠다. 자,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자, 무술일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당길까?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오늘은 진사공망에서 무술일주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 무술일주가 토죠, 그죠? 토 아래 위로 토가 돼 있죠. 토라는 거는 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별자리에서도 토성이에요, 토성. 토성은 제가 항상 숙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별자리 차트에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토성이 있다 그러면은 운동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별자리에서 여기에 토성이 있다, 나에 대한 항상 반성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여기에 토성이 있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잘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숙제인데요. 그래서 요 토성을 별자리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 쓰고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토성은 항상 그 테스팅 포인트로 쓰여요. 테스팅 포인트. 가령 테스팅 포인트라는 것은 애터튜드야. 매너.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매너죠, 매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요 1분원에 이렇게 토성 여기 있든지 뭐 여기 있든지 대충 하세요. 이렇게 있는 토성이 있는 경우는 숙제가 뭐냐면은 자립.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데 토성이 있는 분들은 습관, 즉 내 바디, 몸을 잘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건강을 잘 다루셔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토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여기 있거든요. 저는 숙제를 아주 잘하고 있죠. 직업으로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제 토성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삶이 굉장히 좀 무난하달까? 숙제했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전 숙제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숙제를 하면서 돈도 벌고 있어. 저는 이렇게 마음이 무난한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토성이 이쪽에 이제 마지막 4분원에 그 우리 룬에 있어서의 화의 지역에 만약에 토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텍스트를 사용한 공부를 항상 사회 공부를 하셔요. 역사 공부 혹은 현 사회에 대한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이제 숙제로 우리 토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무술을 하잖아요. 무술을 하는데 이제 완전 아래 위로 다 토잖아요. 이제 뭐 간지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무술일주에게도 숙제가 많겠다, 그죠? 그러니까 숙제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숙제를 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게 숙제를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죠? 우리가 좀 찜찜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무슨 숙제를 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이제 무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무토는 항상 이 어떤 그 수평적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저잣거리라고 그러죠. 저잣거리에서 저자야
저잣거리. 제가 국어를 좀 못해가지고 저잣거리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토라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술토는 이게 무슨 숙제냐.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주팔자에 술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술이 이 지장간이 신정무잖아요. 그죠? 카디날, 픽스트, 뮤터블. 그러면 이게 화계살이 묘지잖아요. 묘지. 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묘고지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글쎄요. 저는 제가 숙제를 했다고 말했지만은 이것도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제가 나이가 많이 들면 제가 또 토대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 무술은 특히 더 그 토에 대한 숙제가 많은데 그 술토 아래에 신정무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고지라는 건 뭐냐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과일을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김치 냉장고나 김장독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넣어두면은 배추의 묘지겠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긴하게 정말 요긴하게 또 써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묘고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숙제를 하면 좋은데 이 숙제를 해도 또 숙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공익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숙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숙제를 안 해가지고 지가 다 한 줄 알고 다 한 줄 아는데 안 한 거야. 그래서 또 숙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다 했나 싶으면 또 숙제 있고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걸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 토라고 하기 때문에 또 특별해요. 뭐냐면 토기 때문에 이 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술의 숙제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숙제를 제출해야 되느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토기 때문에 다 들어있다. 복합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죠. 무슨 숙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신금은 타인이니까요. 더 깊숙이 얘기하면 배우자죠. 그래서 그 배우자가 꼭 뭐 결혼식을 해서 옛날에는 다 결혼식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왜냐면 나의 아주 가까운 이 피부 살 밑에 피부가 있고 피부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까지 부딪힐 정도의 아주 가까운 타인을 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타인, 내 가장 가까운 어떤 타인에게 숙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지금 이거야. 지금 이 순간이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회 예를 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뭐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은 이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다음에 회사나 우리가 조직. 이 사회 현재 시스템, 그 시스템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 관계, 내 옆에
내 옆에 가까운 이부터 이 내 주변에 우리 인류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죠? 우리 인간사. 여기에 숙제가 있는데 타인하고 회사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완벽하게 했으면 더 이상 타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회사 안 가도 되잖아? 그죠? 근데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얘는 결혼만 안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저기 광에다가 넣어놓고 어떤 어디 감방이나 아니면은 감옥에 넣어놓고 자기 딸이 잘못될까봐 밖에 한 번도 안 내보내고 예를 들어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타인에게 죄를 짓게 돼 있고 국가나 회사에 빚을 지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표현해 본다면 이 뭔가 자꾸만 있잖아요. 이 타인에게 사기꾼이 되며 이 자꾸 말만 나라 백성들을 위한다 해놓고 이 장사꾼이 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아니야 내가 타인에게 잘해야지. 내가 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미안해. 아유 미안해 하고 또 하다가 또 배우자와 트러블이 나고 나 좋아. 나는 그냥 무덤에 가서 살게. 나 그냥 이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안 할게 하면서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회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내면이 아닌 내 바깥의 외피의 껍데기인 어떤 그 타인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에 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천간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 뭐다? 무슨 숙제가 있다? 배우자, 타인, 남자와 혹은 여자에게 갚을 빚이 있다. 숙제가 있다. 잘못한 게 있다. 네가 다시는 사람 안 만난다 해놓고 또 만나고 이런 타인의 지옥인 거야.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러면은 회사 가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회사 안 가고 또 뭐 넌 왜 회사 안 가니 했더니 또 회사 갔다 잘리고 또 갔다 싸우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내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을 하기 싫으면 그럼 아예 그냥 하지 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사회에 기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마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 잘리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이런 타인 내면이 아닌 내 외부의 세상살이와 타인에 대해서 못 볼 꼴, 볼 꼴, 꼬라지를 계속 보면서 저녁 때쯤 되면 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회사 가지 않을 거야. 해놓고 또 가고. 이게 무술뿐만이 아니라 임술도 그런 거잖아요. 술토를 깔았으니까. 그런데 임술하고 다른 게 뭐다? 숙제라는 거. 계속되는 어떤 그 고리가 타인과 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무술은 출가 못해요. 그게 술의 천문이야. 그러니까 무술은 수녀가 될 수 없어. 신이 있다면 무술에게는 이 속세 더러운 꼬라지가 있는 이 속세를 절대 못 떠나게 했어. 또 고무 인형만 껴안고 자고 싶은데 자꾸 친구를 주고 사람을 줘. 그래서 사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출가를 할 수가 없어. 즉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문 열고 나가는 저 신촌 노탈이거든요, 여기. 거기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도시 문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이야. 그래서 출가가 안 돼. 그런데 무술일주는 계속해서 출가할 거야. 나는 세상의 세상의 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난 안나까레니나가 돼서 나는 기찻길에 뛰어들 거야. 맨날 말만 하는데 계속 다음날 또 출근해 있어. 그런 어떤 내 주변의 친구 관계, 회사 관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일상생활의 굴레에 여기 코가 껴서 멍에 여기 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죠? 한국 사회라 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괜찮죠. 왜냐면 남자는 무술일주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덜투덜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누가 회사에 나오라고 하고 누가 또 계속해서 일을 주고 하면 괜찮네.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자도 뭐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성은 쉬어야 돼. 여자의 육체라고 하는 거는 쉬어야 되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이 굴레가 훨씬 더 압박으로 느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고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중생활 한다거든요. 이중성이다. 이중생활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중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중생활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이중생활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위선자라는 거야. 혹은 위악자라는 거야. 혹은 그래서 뭐냐면 낮에는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낮에는 자기가 마치 이 조직이나 이 사회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한 주부라면 뭐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숙제를 하자 이러면서 내가 그래 참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돌봐야지 해놓고서는 밤이 되면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상사 욕하고 회사 욕하고 난 다신 회사 가자 하면서 다시 다음날 오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인류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밤에 가면 또 이게 뭔가 이 위선과 선악, 위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술은. 그리고 그것이 무술일주가 이번 생애에 치러야 할 수감 생활의 죄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상황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면 그냥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가고 뭐 버스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속세에서 한다는. 지금 속세라니까 딱 나와야지. 이게 인, 오, 술이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술은 병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정이 또 뭐가 다르냐면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의 모든 이게 병화인데 정화는 그 안에의 그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한 단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전체가 병화인데 병화는 뭐냐면 뭐 국민 교육 헌장 같은 거예요. 뭐 아무리 못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을 다스리잖아요. 이제 그런 큰 테두리가 이제 병화고요. 정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다음 정권에게 이 빚을 넘기자. 이게 정화거든. 그래서 이게 장사꾼이거든. 아무튼 이 어떤 화의 묘고지니까 이런 이 위선과 위압과 모든 재앙, 모든 재해, 이 인간의 그릇된 잣대, 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거든, 무술은. 그러면은 지는 반성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싸바싸바 해서 낮에는 마치 자기가 굉장히 무슨 사회에 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술 먹고 뭐 이상한 데 들어 누워 있고 도박하고 아니면 구석에 처박혀 막 있고 하다가 또 이게 어떤 이런 일상에서의 이걸 뭐냐면 우리가 보리살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머리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돼서 그 다른 어떤 종교의 정치적 색깔로 도망칠 수가 없다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여군에 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술일주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국내에 별자리 점성술 하는 협회가 있다 치자. 그럼 거기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간 거야. 그 점성술 하는 뭔가 학교가 있는데 아니면 명리 학교라든지 가면은 그 교수님들이 저를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줘.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 받으러 가면 저보고 이제 뭐 수녀가 되라는데 성당에서 안 받아준다고 이 꼬라지를.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성실하게 일하시는 어떤 그런 직장이나 제가 가면 거기는 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안에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살이라고 하잖아. 보리살타잖아. 그러니까 내 어미와 내 남편과 뭐 내 자식의 흉함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또 우리가 흔히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추한 이면도 목격하고 우리가 흔히 여자는 아름답고 남자는 씩씩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통념의 그 뒤쪽의 쓰레기를 목격하는 이 선과학을 한꺼번에 목격을 해야 하는 업을 갖고 있는 것이 무술일주인데 남자인 경우는 뭐 괜찮지만은 여자인 경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이잖아요. 그럼 2019년, 2020 이게 무술년이었잖아요. 그럼 21, 22잖아요. 자, 이 20 다음에 하겠지만은 20, 21 있죠. 이 20, 21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경자신축년은 뭐냐면요. 이 무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무술월도 해당할 것이고 무술년도 해당할 거지만 걔네들이 정말 절호의 기회로 이 무술의 고단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어요. 경자신축에. 그게 뭐냐면 이 숙제를 할 기회를 줬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무술이 이 삶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몰골을 보며 환멸하는 존재구나를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면 인생이 참 그 숙제하면 좋거든요. 그죠? 이게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참 좋거든요. 보살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힘들 거다. 뭐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나,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제 강의의 해결 방법은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되거든.
보리살타를 직업으로 삼으면 되거든? 그 보리살타를 직업으로 삼는 게 뭐냐면요.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자기가 처해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말고 받아들이고 참회하며 사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무술의 입장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중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제 방법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어떤 이게 만약에 신이잖아, 신. 그러니까 술토 안에 무술 안에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의 스트레스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게 근데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무술은 내가 욕했던 그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을 막 욕했어. 무술일주가. 욕했어. 그러면 그 모습이, 그 내가 욕했던 모습이, 요렇게 수가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욕하고 다녔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죄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새 내가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란 얘기야. 혹은 이런 경우는 내가 증오했던 그런 어떤 조직 있죠. 혹은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난 진짜 내가 그 H 회사하고 난 저 회사를 난 증오해. 어떻게 저런 회사가 다 있지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이 온다든가. 그리고 가서 내가 욕했던 데 들어간다 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혐오하고 내가 항상 난 저런 거 안 해라고 했던 데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 무술은. 이게 이제 신정, 그런 관계 속에서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임묘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무술일주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막 행복 전도사 이런 거 하잖아요. 무술일주가. 그러면서 이제 무술일주가 어떤 사람이 우리 행복해요. 하하 웃읍시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합시다. 막 이렇게 행복 전도사 하잖아요.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이 위선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되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 내가 이 가장 이 나서 갖고 까불면은 내가 굉장히 그 오명을 내가 뒤집어 쓰게 돼요. 희한해.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아 전문가가 있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꼴을 내 자식에게 보게 된다니까. 혹은 무술일주가 나와서 예를 들면은 국위 선양을 한 거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올림픽에서 따가지고 있잖아요. 무술이 올림픽에 나갈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나갈 수도 있겠지. 나서 따가지고 국위를 선양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 나중에 세금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 오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과 벌이 동시에 이 무술일주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자의 이 이중생활,
이거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보리살타가 되어야만 해. 내가 앞에서 내가 욕하면 내가 바로 그 욕하던 너가 되고, 내가 손가락질을 하면 했던 그런 회사 있죠. 아니면 그런 조직이나 그런 상사 있죠. 그 밑에 또 들어가게 돼. 이런 그 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한 채 참으면서 입을 닫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무술의 증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술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술은 그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이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위선자이자 위약자, 이 동시에 내가 침뱉은 것에 대상이 나한테 침을 뱉는, 이렇게 똑같이 거울처럼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선생님의, 혹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면 좀 더 멋지겠다, 그죠? 스님보다는 그냥 선생님의 삶이에요. 요즘에는 수능을 잘 봐야, 또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달달달달 외우고, 그죠? 달달달 외우고 기초 공부 열심히 하고 명문대 나오고 이렇게 해야 간신히 선생님이 되는데, 원래는 선생님은 스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승이라는 몸소 있잖아요. 몸소 이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관계에서 정말 몸소 내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무술은. 또는 원래의 선생님이라는 거는, 훌륭한 선생님은 내가 큰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을 보고 참회해서, 야, 나의 이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여기서 나온 것이 어떤 우리가 선구자가 아닌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꼭 뭐 어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너무 심각하다, 그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막 이렇게 찍었어. 막 찍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정말로 어떤 사진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없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만 어떤 인간사의 뒷면을 자꾸 찍는 거예요. 무술은 앞면을 찍는 게 아니고 뒷면을 찍는 거야. 자, 그러면 공부 겸 해봅시다. 무호는 앞면을 찍겠지. 인호술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술토는 인간사의 뒷면을 자꾸 이렇게 찍는 거야. 아무튼 내가 그런 보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거기서 멈추면은 계속해서 그 무술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힘든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막 찍다가,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미래 사회에서 더 사진을 잘 찍고 그것을 영화로 연출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뒷면의, 인간사의 어떤 뒷면을 밝히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참회 눈물 흘리고 그런 어떤 뭐 작가거나 뭐, 그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승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무술인 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몸소 겪고 난 유경험자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염된 물질에 손 한 번 갖다 대지 않은 무술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참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무술은 한 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참회를 하게 돼. 무술일주가 한 살짜리다. 이게 뭐냐면 무술년에 2018년에 태어난 애들 있죠. 얘들 어떤 애들이야? 얘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5살이죠. 얘 어떤 애들이야? 뭔가 이 자기 제일 가까운 곳에 부모를 보겠죠. 내가 문제적 부모를 본다는 거야. 도대체 엄마는 왜 저러? 그러면서 나는 왜 태어나서 한 살짜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도 2018년생도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애가 와 우리 엄마 정말 골프를 잘 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골프란 무엇인가 이러니까 엄마가 그 애를 보면서 무섭지 않을까? 쟤는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것 같지? 기분 나빠 진짜. 뭐 이러지 않을까? 어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사의 쓴 단면을 목도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참회를 매일 하면서 그것을 승화시켜야지. 응? 그래서 내가 종사하는 어떤 분야에서 그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무술일주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참회를 어디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옆 직원한테 전달하세요. 내가 그냥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애인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보리살타다 하는 거. 이 바로 지척에서 내 바로 옆에 그러한 환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그 무술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저도 변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현대 사회에서는 안 해줄 수 있잖아. 응? 함부로 무술일주는 함부로 내가 남을 네 주제에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함부로 남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좀 이게 응? 이거 있잖아. 아니 이제 직장 생활 이거 조금 안 함. 그러니까 나 회사 퇴직하라는 게 아니고 돈 벌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좀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전문가적 기술의 삶을 갖고 내가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랑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자유로움, 이걸 좀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얽매인 생활, 예를 들면 영업직, 안 돼. 이거 공부하셔야 돼. 내가 나중에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이 기술이 있어야 산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기술을 지금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하시면 더러운 꼴 보지 않는다. 가능하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러나 이건 그냥 저의 조언이고 바람일 뿐이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고 때려쳐. 그러니까 하고 때려쳐. 근데 때려칠 것 같지?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때려친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또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꼴까닥 죽는 거야.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해일주를 할 건데, 이게, 나부모행으로, 이게, 평지목이라고 하거든요. 목. 그 다음에,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0갑자의 이제 요기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술이라는 글자는 이제 괜찮죠. 또 운이 흘러가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의 가장 전성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 부서,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런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무술일주 남자분이 있다, 아니면 무술일주 중에 공대생이다, 이건 100%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흥했던 반도체나 아니면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센서나 이런 쪽에 반드시 근무했을 것이며,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어떤 전성했던 걸 반드시 했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평지목이라고 하지. 자, 이 평지목이 뭐냐? 또 우리가 항상 텍스트로 이해하지만 제 수업은 항상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죠? 평지목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 무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 거대한 뭐라더라, 뭐 고독한 산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술은 도시 여자야, 도시 남자야. 그래서 무술일지 남자 중에서도 맨날 나는 낚시터에 가고 싶다, 맨날 말만 하지. 근데 맨날 해서 다니고 있어. 그냥 지하철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매너 좋은 사람이에요, 무술일주는. 그냥 지하철에 널브러져 있어. 그냥 무술일주 어디 무슨 특별해지지도 않고요, 뭐 대단해지지도 않아. 그냥 말을 나눠보면 그냥 이보다 평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무술을 무슨 뭐 거탑이고 그렇게 표현하기 좀 맞지 않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립공원 있죠. 예, 그냥 국립공원 산? 아니면은 뭐 시립,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공원이 뭐더라? 파고다 공원? 뭐 약간 그런 파고다 공원의 시립공원의 어떤 석탑?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파고다다. 이 정도야. 뭐 대단하지 않아. 이게 다 평지에 있는 보리살타란 뜻이야. 그냥 파고다 공원이야. 그냥 파고다 좀 심했나? 아니면 그러면 뭐 북한산이라 합시다. 북한산 둘레길, 뭐 그런 거야. 이게 뾰족한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럼 이제 이게 기미지, 그런 거는. 응?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 어디 뭐 요런 조그만 뭐 이런 평지 근데 아무튼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 여기 주변에. 비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 이제 와서 마누라 뭐라 하니까는 눈치 보이잖아. 등산 가방 메고 그 무술이라는 파고다 국립공원 옆에 와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냥 소변도 보고 껌도 뱉고 막 화투도 치고 막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뭐 바카스 아줌마도 있고 있잖아. 막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이 도시의 병폐를 앓고 있는, 그러한 이런 조물애길이잖아. 그러한 그냥 막 음악도 나오고 트로트 음악도 나오고 있지. 막 이런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그냥 국립공원이야, 그냥 무술은.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를 할 건데, 약간 좀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여기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있는데, 무술은 말이 없어. 그냥 있으면 여기 이 옆에 그런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 듣고 잘 살았는데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된 애들이 다 대부분 근저 옆에서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에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가 그 매표소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옆에 가면 여기에 뭐 룸살롱도 있고 있잖아요. 또 여기는 명동 성당도 있고, 희한하다, 그죠?
룸살롱이 있는데 여기 명동 성당도 있고요. 여기 아니면 뭐 채권도 팔아. 채권. 남산 할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좋다. 남산 하자. 남산. 서울 남산. 자, 여기 채권도 팔고 있잖아요. 상품권도 팔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창동 부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녀원도 있고 막 조계사도 있고 성북동도 있고. 그게 그 중심에 있는 국립공원이야, 무술이. 근데 이제 요 매표소 있잖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무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게 참회의 이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요 무술의 근처에 와가지고 비둘기 밥도 주고 있잖아. 와이프 욕하고 막 술 먹고 막 뭐 이 중에서 이것도 있어. 정독 도서관도 있어. 정독 도서관. 가서 막 여자랑 한 번도 못 잔 남자가 말이야. 정독 도서관 와가지고 데리다를 막 락항을 읽고 있어. 막 그러면서 속으로 참회하는 거야. 어이구,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면서 무슨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도 또 저녁에 술 한잔 할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무술의 삶인 거야. 근데 이런 참회의 인간들이 몰려드는 도시에서 몰려드는 곳에서 장사하시는 그러한 언니. 그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언니가 뭐냐면 기해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반성하고 내 인생을 슬퍼하고 참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술과 기해는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무술은 그냥 국가에서 또 돈이 나오잖아. 국립공원이니까. 근데 기해는 이 세상에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그런 참회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굶어 죽는 거야. 이 기회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무술 기회가 다 평지목이라고. 보리살타라고. 응? 둘 다 보리살타인데 얘는 직접 그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아무 쓸데없는 이런 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바위던가 뭐 거기 와가지고 할아버지들 울고 있고 막. 그 무술은 말이 없지. 그냥 듣고 있는 거야. 뭐 그 할아버지한테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이제 기해는 그런 사람들 옆에 딱 붙어서 장사한. 그래서 요 기해일주는 그런 사업하시면 됩니다. 슬퍼서 지갑을 열든 모든 품목들 다 파세요. 우리가 열받고 슬프고 헤이 우리 한잔하지 아니면은 모르겠다 막 이런 어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소주가 개발이 안 됐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많을수록 이 기회는 돈을 번다는 거. 기회는 어떤 사업을 하셔야겠습니까? 나오죠, 답이. 그 다음에 무술과 기의 평지목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남산국립공원인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석탑은 무술이고 그 앞에서 표 파는 아주머니가 기해인데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러니까 참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술과 기해는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슬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찰과 성당이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상부상조 합시다. 우리가 많이 슬퍼야 돼. 우리가 많이 슬퍼야 이 평지목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술은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보리살타 얘기한 거지 뭐 진짜 보리살타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뉘앙스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적어놨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기회에 가서 할까? 그래서 금방 생각이 있는데 그거 무술에 해야 되는데 적어놓고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항상 뭐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기회 때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장 어떤 학교 선생님 해라 뭐 제가 보살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그 자기가 보거나 목격한 어떤 일들을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살아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나의 이런 슬픔이 혹은 이 창피함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술일주들은. 근데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무술일주 분이 계시다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아. 제 수업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무술과 기해는 그 어떤 이 인간의 악습을 반드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스승이 되고 얘는 그것을 보면서 장사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갑이 있잖아. 그걸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내년에 2023년이 개묘년이니까 그죠? 기회가 어떤 힐러로서 혹은 누군가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바카스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술 와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얼마든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사를 하셔야 돼요. 장사를. 이는 어떤 내가 유경험자로서 남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 악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별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무술이 항상 저지르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너 너무 심각하게 뭐 이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악습이 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무술이 있는데 만약에 봄생이다. 만약에 봄생이다 이러면은 무슨 악습을 저지르느냐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예요. 이 어떤 나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뭐든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삶을 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무술인데 여기가 여름이다 이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사회나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앞으로 영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이 조직 생활에서의 문제가 뭔가? 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겪은 이런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가을생이다 이러면은 아까 제가 나왔죠. 금은 뭐냐면 도대체 이런 어떤 이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탐욕이 많을까? 왜 저렇게 돈을 저렇게 빌리고 왜 남의 돈을 갖다가 자꾸 쓰고 사기치고 자꾸 빚지고 자꾸 왜 그런 행위를 하는가? 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이게 다 직업이 된다니까. 그래서 뭐 은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주식도 할 수 있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어머니가 준 돈을 헛되게 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자식이나 이런 자식도 내가 어렵지 않게 키우고 자식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겨울은 뭐냐면은 만약에 무술인데 여기가 겨울생이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어떤 그런 악습을 없앨 수 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줄넘기를 해야 돼. 이 게으름, 이 게으름을 어찌할 것인가. 요거 있잖아요. 무술인데 여기가 가을생이면 이게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술인데 가을생이면은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술인데 가을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저렇게 엮여서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왔고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왔을까에 대해서 항상 기고만장하지 말고 내가 사람 타인에 대해 숙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그 타인과 결혼을 하거나 돈거래를 할 땐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죠. 그다음에 겨울은 도대체 이 게으름과 이 나태함.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나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나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우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사실 지옥이 뭐냐면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줄넘기 무술일주가 겨울생이면 줄넘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뿔 달리고 막 악귀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란 또한 무술의 감옥이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술일주인데 여름생이면 그 지옥이 뭐겠어요? 너무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회사 가면 회사 자체에서 벌어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막 너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지옥이고요. 별게 아니에요. 뿔 달리고 뭐 나중에 뭐 화마에 휩쓸 그게 아니고 무술일주가 봄생이면은 자립이 안 된 거야. 돈 버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 도움 없이 남자한테 기대지 않고 혹은 남자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립을 해서 부모에 기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여름생의 지옥은 회사 가는 거. 가을생의 지옥은 사람 만나는 거. 주변에 사람 만나는 거. 배우자. 겨울생은 게으름, 나태. 그러니까 그런 지옥이 별게 아니라 무술은 보리살타기 때문에 지옥과 함께 산다니까. 그래서 그 지옥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지옥 갈까 이러지 말고 무술의 지옥은 네가 지금 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내팽개치고 자꾸 씹고 네가 자꾸 방치해 두는 그게 바로 너의 지옥이다. 이거. 지옥이 바로 여기 있어. 무술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는 기회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무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옥을 극복했어. 예를 들어서 무술일주 겨울생이 줄넘기를 막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차렸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그 비서나 아니면은 그 옆에 요가복을 팔지. 다이어트 하러 온 아주머니들을 위한 뭐
다이어트 주스라든가 뭐 이런 걸 팔지, 기회는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무술일주가 부자가 없는 이유는 기해 때문이야. 멍석은 무술이 깔고 돈은 기해가 받습니다. 그래서 양간의 겁재, 이거 무술일주가 기해가 있으면 더 그럴 거고, 무술일주가 기해라는 글자가 없어도 무술일주가 돼지띠라든가 무술일주가 해시라든가 뭐 이런 내 돈을 누가 가져간다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형제가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무술일주가 기해가 없어도, 예를 들면 뭐 미가 있거나 고신과숙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뭐 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멍석은 무술이 깔아놓고 옆에 형제가 가져간다든지 옆에 바카스 아주머니가 다 빼간다든지, 이 기해일주가 영악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무술일주는 항상 명예,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숙제를 잘 하면 그 평안한 마음, 돈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했도다.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나에게 욕을 하고 날 것을 가져간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넓은 마음,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인 기술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이다.